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여론조사가 어떤 게 선거 여론조사고 어떤 게 일반 여론조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할 수 있느냐, 공표 보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표 보도하고 그 공표 보도할 때 어떤 사항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요 부분만 다 알고 가시면 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그 여론조사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는 우리 선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요 개관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선거 여론조사의 의의라고 해서 어떤 것이 선거 여론조사인지 어떤 것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닌지, 이게 의정활동보고 관련 선거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를 할 때 이 선거 여론조사는 사실 실시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무조건 그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여기 보좌진 및 정당 관계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공표 전에 무엇을 등록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표 보도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 여론조사 개관인데요.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규칙, 선거 여론조사 기준 등을 준수해야 되는 선거 여론조사는 첫 번째 이제 가상번호를 먼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등록하고 공표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개관은 공표 보도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번호 요청은 공표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여론조사 실시 10일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신고는 실시 2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등록은 조사 결과 공표 전에 저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여론조사의 의의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선거 여론조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란 당의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의 선거와 관련있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의 의미는 아시죠? 당선 또는 낙선 운동인데 이게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널리 선거에 지임하여 기인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널리 선거에 즈음하는 게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180일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를 하시려면 관련 규정 및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제 개념에서 보시면 선거 여론조사가 되면은요, 여론조사가 아니면 신고 및 금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론조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선거 여론조사가 맞다면 공표 보도가 있고 비공표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 공직선거법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인지도, 선호도 여론조사고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선거 관련성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지지도, 인지도, 선호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 간다, 적합하다 등 우리 지지 속성을 묻는 문항이 있으면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당의 당내 경선 및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후보자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 간 할 수도 있고 후보자 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자가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표 보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일화할 때 결과 발표하실 때 구체적인 수치 발표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당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 공약,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요 1, 2, 3, 3개는 다 이렇게 선거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를 보고 있고, 이제 네 번째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실시하는 선거 공약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진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인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12월 17일입니다. 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시면 저희한테 신고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를 하시려면 12월 17일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와 반대로 이제 또 어떤 것이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저희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준수를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자가 하는 것들은 저희 공표 보도를 금지하는데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표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거 홍보물이나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정당의 당직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수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학술 연구 목적 범위를 벗어나 여론조사 내용 중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선호도 등을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여론조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단체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원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고 실시하는 선거 공약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이전의 기간에, 그러니까 12월 17일 이전의 기간에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정활동 부분은 90일부터 제한 금지되고 있는데, 선거 여론조사는 그보다 좀 앞선 12월 17일 120일 전부터 제한 금지되고 있으니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보여드렸는데,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및 금지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이 하면 공표 보도할 거냐, 비공표 보도할 거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선거 여론조사 실시 서면 신고는 공표용이나 비공표용이나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 등도 둘 다 확보를 하셔야 되고, 관련 자료는 선거일후 6개월간 보관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공표용이나 비공표용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둘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공표 보도용에는 우리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보도하셔야 되고 저희 사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준수해서 표본의 최소 크기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통 제한 금지 사항입니다. 이건 실제로 선거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이 좀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통 제한 금지 사항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우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인용 보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준이나 홈페이지 미등록 공표 보도는 좀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 되면 당내 경선, 아까 당내 경선도 선거 여론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 거짓 응답, 중복 응답, 지시 권유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 다음이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가 금지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는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공표 보도가 금지되는 것들은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 저희 열심히 기소되거나 고발되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우리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저희 시도 열심히의 선거 여론조사 기관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108조 우리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공직선거법의 96조 1항인데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보도가 금지됩니다. 요 사항들은 잠시 후에 우리 사례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실시 신고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는 신고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아까 해당이 되면 반드시 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법에는 제외 대상이 있죠. 제외 대상이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정당, 방송사, 언론사 여기는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보통 지역구 같은데 구시군별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언론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사업자입니다. 및 정기 가능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구시군별로 이렇게 지역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 지역 언론사들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여론조사 개시 일정 2일까지입니다. 대개 선거 여론조사 언제 많이 하면요. 일요일날 많이 합니다. 일요일날 많이 해서 금요일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게시 다음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게시 일정 2일까지 저희 홈페이지나 우편이나 팩스로 우리 17개 시도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요 심의위원회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나 확인하시고 꼭 팩스만 놓고 그냥 아무 연락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연락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담당자가 못 챙길 수도 있고 이게 일요일날 여론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질문지 내용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해당 담당자를 찾아서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시 신고 사항인데, 신고 사항으로는 의뢰자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가고, 조사 일시 방법, 전체 설문지 등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반 시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시 신고는 공표, 비공표 불문하고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실시에 따른 책임은 후보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및 선거 여론조사 의뢰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역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대리 신고도 가능하긴 한데 기관이 반드시 신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신고 기한이 일요일날 하면 금요일날 6시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공무원 정규 근무 시간 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18시까지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선거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 실시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합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준수사항, 실제로 이 자세한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로 저희가 또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우리 의뢰하시는 정당이나 후보 예정자들, 후보자 예정자분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일반적으로 준수사항하고 시기별 유의사항하고 우리 질문지 작성은 꼭 보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지 작성 유의사항하고 우리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 준수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표본의 대표성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여론조사의 생명은 저희가 보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이게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500샘플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잘 보일 목적으로만 자기네 편한 대로만 이 표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본 구성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사 방법도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에서도 보시면은 여론조사 기관 대표자가 제공받은 당원 명단만을 대상으로 서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겁니다. 당연하겠죠. 지역구에 사실 성별 인구 할당 비례를 하는데 5,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성별로 나눠서 1,000명이 남자고 4,000명이 여자라면 여론조사를 할 때도 500샘플을 할 때도 100명은 남자를 해야 되고 400명은 여자를 해야 그 지역의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기관 팀장이 피조사 지역을 묻는 질문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특정 연령대 응답값을 임의로 조정하여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했습니다. 이건 벌금 300만 원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표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표본을 어떻게 하고 우리 인구 비례에 대해서 할당을 해야 되는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할당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론조사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일부터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12월 17일부터인데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를 하시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0일부터는 저희 의정보고가 금지되는데 그때부터는 지역 정책 평가 여론조사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90일이 언제냐면 2020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 후보자 명의 실시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의로 실시가 가능하고요. 아까 정당 후보자는 공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표 보도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명의를 밝히지 않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정당 지지도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경위 결과를 공표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맡기실 때 저희 여론조사 질문지를 꼭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 관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느 후보자가 추진하는 지하철역 선정 사업이 있는데 최근 폐기되었다. 근데 이게 최근 폐기되었는지 안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건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대세 후보 누구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여기서 대세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역색입니다. 특히 나오는 질문지 중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초, 중, 고를 나오고 어디 대학에 들어간 능력 있는 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하시면은 범죄 경력들이 나오는데 이게 범죄 경력들은 실제로 선거운동에는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범죄 경력이 몇 개의 후보자를 지지하십니까? 범죄 경력이 한 개의 후보자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아까 1번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어디 사업 유치에 실패한 땡땡땡 후보를 지시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정책, 정견, 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굉장히 떴다방으로 해서 많이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에서 8번 정도를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선거운동 목적이 들어가면 저희가 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질문지 작성을 하실 때 저희 아까 실시 신고하면 질문지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저희 시도 열심히 직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18시까지 제출하시면 저희가 잘못된 거 수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 목요일 정도에 보내두시면 금요일날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 드리고 질문지 내용을 수정해서 일요일날 저녁 때 여론조사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질문지 관련 유의사항인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 여기 이제 그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하는 질문하는 경우 여기 중요한 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꼭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 간격으로 순환 로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구성하신다거나 의석순이나 기호순으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로테이션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비 후보자 등록하거나 후보자 등록하면 우리 직업이나 경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질문지를 구성하실 때 그 본인들의 그 경력은 한 4-5개 나열하시면서 상대 후보 경력은 하나 뭐 이렇게 좀 약하게 구성하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항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한입니다.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당내 경선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하면 아니 됩니다. 이게 그 우리 게시판에 보면 이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 우리 누구누구 후보자에게 2번 투표할 수 있다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그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해서 이런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시 권유 유도라는 거는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여론조사를 응답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반 행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물들을 SNS에 게시하시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지시 권유 유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반 전화 그 다량으로 개설을 하시면 저희한테 금방 연락이 오거나 신고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휴대전화 대량 가입 등으로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응답해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선거 여론조사 실시 관련해서는 그 형사처벌이나 또는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그 해당 사항에 위반됨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표 보도전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공표 보도전 등록은 그 우리 공포 보도용 선거 여론조사만 저희 중앙여시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의뢰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하지만 그 의뢰자도 꼭 한번 이게 공포 보도 전에 이런 것들이 등록됐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의뢰자가 아니어도 상대 언론사에서 어떤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이 항목들이 그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등록사항은 그 선거 여론조사 명칭,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등 현재는 16개인데 이번 10월 2일부터는 17개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페이지에 그 어떤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등록사항을 제가 표시해 드렸고요. 요 해당 사항이 그 등록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유의할 사항으로는 우리 그 실시 신고서에 공표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여론조사가
실제로 공표 보도하려는 때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반시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큰 것도 있고, 또 공표 보도 중 꼭 공표 보도하려는 경우에는 꼭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입니다.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게 공표라는 게 뭔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공표라 하면 그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만 알려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퍼지고 그 요즘 SNS 같은데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표라는 거는 1인에게만 언급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고, 그게 반드시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 배포하실 때, 그리고 선거용법을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SNS, 그리고 인터넷 게시하실 때 이게 공표 보도가 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표 보도에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없더라도 언론사의 그런 우세, 백중우세, 경합, 추격 등 판세 보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야 되면 이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는 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5차 범위를 넘어서 우세하고 있다, 자 이제 역전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우리 선거운동 하시다가 가장 많이 놓치서 그리고 과태료 많이 받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최초 공표 보도는 그 의뢰자가 거의 하지 않으시는데 언론사에서 많이 하는데, 언론사에서 인용 공표 보도하는 거를 우리 SNS나 그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는 꼭 그 보내실 때 조사 의뢰자가 누군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누군지, 조사 일시가 언젠지, 그리고 우리 중앙여심이 홈페이지 참조라는 이 4개 항목을 꼭 그 입력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인용 공표 시 만약 링크값 많이 언론 기사 주시잖아요. 근데 그 언론 기사 링크 언론된 언론 기사에 우리 인용 보도 공표 시 그 요 4가지 요건이 들어있다면 그냥 그 저희 링크 값을 그 같이 요 4가지 요건을 안 쓰시고 요 링크 값을 보내는 것은 무방한 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블로그 같은 거나 개인적 카페에서 올린 자료를 링크 값으로 하시면 그거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 그래서 선거운동 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조사 의뢰자가 있는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지, 조사 일시가 있는지, 우리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요 4 항목이 있는지, 그 선거운동을 하실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는 선거운동을 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표 관련 제한 금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자 사례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첫 번째가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금지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 그 선거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고, 정당 후보자 실시 선거 여론조사 공표고 대한 사항이고,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심이 고발, 여론조사 관련 선거 문제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요 2개에 대한 사례는 없고, 지금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 공표 보도 금지가 있는데, 요것도 그 위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4가지에 대해서는 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 두 개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 사항이고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벌칙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표 보도할 때 그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 금지입니다. 이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건 대강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그 정당의 대표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서 19만 9천여 명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인데 과태료 2천만 원을 중에 그 자진 납부로 20% 감면해서 1,600만 원을 자진 납부하셨는데 그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자 대결 시 우리 당 후보가 2.9% 오차 범위에서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그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리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대표실이나 식당 기자를 초청하여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어디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당 후보가 상대 유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과태료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좌진 분들 중에 그 우리 또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그 비서관이 정당에서 실시한 비공표형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하여 공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500만 원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가 금지가 되니까 요거 선거 운동하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당 그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하실 수는 있고요. 그 결과를 공표하시면 그 과태료가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 선거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공표 보도용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 후보자가 하는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는 그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사례로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대표자가 그 특정 지역 표본을 2배로 생성하거나 일부 지역을 배제하고 표집틀을 구성하여 그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도록 그 피조서를 선정하였고 그리고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왜곡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태료가 200만 원이 저희가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우리 정당 후보자 실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아까 그 2016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가 가능했는데 이번 그 2020년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가 금지되니 좀 명심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보도입니다. 근데 왜곡이 여기서 왜곡이라는 의미를 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왜곡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왜곡의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우리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우리 선거 여론조사 기관 대표자가 응답값 조작해서 결과를 왜곡 하였고 우리 그 관련자료 잘 일체를 폐기한 경우인데 또 그 벌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하셔야 되고 그
실제로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SNS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때 그 결과값을 막 변경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보도입니다.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제 핵심 정의라고 정의를 했는데 별 사항은 아니고 우리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 여부는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도 여심위에 선거 여론조사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중앙여심위도 있고 반드시 문의하셔야 되고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 여부는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중앙 시도 여심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모두 의뢰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및 공표 보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거고요. 수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표 보도 관련 개정 법률에 지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120일 전부터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로 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바뀐 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당 후보자 실시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가 금지된다는 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사항이 없으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